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특히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전문가분들의 입장도 한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을 직접 현재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오늘 여러분과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 때문인 건지를 함께 언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좀 무거운 이야기,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은 밀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 전라남도 완도읍 금일읍에 있는 평일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일도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금일읍이 맞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냥 금일읍이다 보니까 금일도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평일도입니다. 때는 2016년 5월 1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집안에는 이런 모습의 시신이 한 구 발견됩니다. 집안이 모두 피로 물든 상태, 그리고 그 피 물든 이불과 베개 위에 누워있는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던 거죠. 방바닥에도 피가 완전히 흩어져 있는 상태, 벽에도 어느 곳에도 되게 많은 혈액들이 확인이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분석하면서 보여드릴 그 사진들입니다. 자, 일단 당시 시신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나와 있었고 방 전체에 흥건하게 묻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처음에 확인했을 때도 사망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단순하게 뭔가 미끄러졌거나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열려있는 채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불 위, 그리고 장롱을 향해 누워 있었고 뭔가 현관문 쪽에서 들어와서 살짝 안방 쪽을 보게 되면 좀 자고 있는 모습의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시신을 발견하게 된 모습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시신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과연 누군가가 들어와서 발생된 타살일지, 아니면 자살일지, 아니면 사고사일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살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혈액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흥건합니다. 일단 그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면 그 다음은 사고사, 무언가 일이 터졌고 거기서 피가 흘리면서 숨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타살,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런 현장을 만들고 유유히 도주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타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에 대한 문제죠. 여기는 평일도라는 섬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곳인데 굳이 어떤 누군가가 이곳까지 와서 여기 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시 도주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알 수 있는 공간이며 어디에 사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 즉 뭔가 우발적 범행으로서 비면식범이 저지른다는 건 조금 확률이 낮다라는 문제죠. 만약 타살이라면 면식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린 이제 면식범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사건에서 누가 발견했는지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신고를 한 사람, 더불어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는데요. 이웃 주민이 발견을 하고 신고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이게 최초에 발견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즉, 이불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지 같은 걸로 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밑에 화면의 모습처럼 보였던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초에 발견을 했던 이제 그 마을 주민들, 신고하셨던 분들이 오자마자 판단했던 건, 이거 뭔가 사고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를 알게 됐던 거냐면, 피해자와 좀 친했던 마을 주민 세 분께서 늘 평상시에 같이 함께 다니셨는데 사건 발생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만 제외하고 함께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치고 있다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한 분씩 가셨던 거죠. 제일 첫 번째로 가셨던 분, 바로 친척 동생 변 씨였습니다. 문이 열려있고 현관문은 닫혀있어서 그냥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방문이 열려있었고 얼핏 봤을 때 형님이 누워 계시네? 라는 생각에 형님 하면서 부르며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비린내가 났다. 방 안 풍경을 보자마자 놀라서 바로 뛰쳐나온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신 게 아닙니다. 때마침 그 뒤에 신씨가 따라오다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해 형님이 죽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망했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죠. 왜 그랬냐면 이 마을에서 신씨가 많이 했던 역할이 뭔가 돌아가신 분을 염을 좀 담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이분이 사고사를 당했다. 근데 몸이 좀 구겨져 있는 모습이라 이대로 두면 염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돌아가신 현장의 모습을 바꿔놨던 겁니다. 팔을 피고 다리를 피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 놓고 주변에 있는 곳에 뭔가 신문지를 깔아 놓고, 즉 현장을 건드린 겁니다. 당시에 신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좀 몸이 굳어져 있었다. 아마 느낌상으로 사망한 지는 3-4시간 이상이 지난 것 같다. 이 정도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 번째 목격자 이씨도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화했다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아 직접 가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은 1시간이 걸립니다. 즉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가고 확인하는 데까지가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여기는 섬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곳, 한 다리 건너 다 알고 있는 사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무언가 뭐지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마 사고사했을 거야 라는 그 어르신들의 자체적 판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돼버린 겁니다. 당시의 진술에 따르면 이게 사방에 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살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굉장히 많은 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타살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그 이유가 당시에 피해자께서 폐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각혈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6개월 넘게 대상포진에 걸려있는 상황이라 고통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있는 피가 그런 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 눈에 띄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령. 아령에 피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다는 걸 보고 자살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자기가 자신을 구타하고 자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마을 주민분들 중에 대다수가 현재까지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의 정황 상황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심스러운데 라고만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건 현장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징, 즉 바뀌어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들의 판단, 자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한 부분, 자기가 둔기로 자신을 쳐서 사망했다. 과연 이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피해자는 마을 이장이셨으며 10년 전에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에 심해 약을 드시고 계셨던 상황, 80세 노인 김씨였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트러블 일으킨 적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베푸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술도 실제로 담그셨고,
그리고 인심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뭔가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주변의 평판이었던 거죠. 사람들도 그래서 타살이라고 믿진 않는 겁니다. 아니 설마 우리 동네 사람이 타살을 했다고? 아니 그 착한 사람이 뭐하러 죽여? 아니야, 사고 살 거야, 아니면 자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이 좀 많아서 마을 이장이다 보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도살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요.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객지에서 있는 딸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셨고, 그 안에서는 뭔가 학력이 높다 보니까 이장님을 맡았던 것 뿐이지 실제로 돈이 많으셨던 분도 아닙니다. 사건 현장 내에서도요,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건 현장에는 약 4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도 않았고 집을 뒤진 흔적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품 강도로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보기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겠어? 옛날부터 아팠잖아. 이런 합리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조금 깊게 시신을 확인해 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이 조금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요. 사인입니다. 이마, 머리, 즉 관찰되는 손상은 주로 안면부와 머리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데 사인 자체는 고도의 두부 손상입니다. 그리고 전두골 및 양측 안와, 안구 쪽이죠, 분쇄골절이 존재한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무언가가 둔탁한 둔기로 이 부분을, 즉 안면을 공격했다. 뒤쪽도 있고요. 그리고 입술 쪽, 즉 안면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폭행을 하다 보니 분쇄골절, 깨지는 골절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고, 물론 처음부터 하늘을 반듯하게 바라보셨던 건 절대 아닙니다. 신씨의 진술에 따르면 옆으로 어떻게 누워 계셨다, 최초에 발견했을 땐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게 후두부의 모습입니다.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 부분의 왼쪽 상단에 무언가 둔탁한 무기로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입니다. 아래쪽에 점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저게 점이 아니고 천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뚫려 있다라는 문제인 거죠. 뭔가 날카로운 걸로 관통됐다라는 겁니다. 후두부에 있는 상처 뒷모습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손에 있었던 상처들도 다 확인이 됩니다. 시신이 최초에 발견됐을 때의 모습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슨 둔기로 사망시켰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무언가 각도 같은 건 존재하는데 좀 둥근 형태입니다. 사건 현장에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도 방금 보셨던 겁니다. 바로 아령입니다. 피가 묻은 아령이거든요. 피가 손잡이 양쪽에 이런 부분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아령은 피해자 김씨가 운동하려고 마을회관에서 가져다 놓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즉 한 개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 크기 자체가 거의 정확했던 거죠. 자, 그러면 만약 흉기가 이 아령이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침입을 했을 때 우발적이었구나, 이런 판단입니다. 우발. 둔기가 있었고 둔기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 타살이라면 말이죠. 근데 이게 흉기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다. 면식범일 확률이 높지만 우발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상한 상처가 하나 남는 겁니다. 천공입니다. 왜 저렇게 날카로운 천공상이 존재할까에 대한 게 답이 없는 거죠. 관통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찍힌 상처는 날카로운 거에 찍히는 적이지 둔탁한 무기에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흉기를 하나 가지고 왔다, 혹은
흉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그냥 온 사람 1명, 범인이 2명 이상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흉기는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좀 날카로운 것. 계획일 확률이죠. 즉 면식범일 확률이 높고 계획적으로 와서 죽였는데 여기서 무기를 이런 둔탁한 걸 썼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분명 금품 쪽도 아닙니다. 원한 혹은 치정일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을 좀 더 밑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상황을 확인해 봤을 때 사람을 어떤 얘기 같은 날카로운 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둔기를 들어서 때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콘텐츠를 오래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얘기로 한 번에 찌르는 분노 폭발력은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의 분노에 대한 표출을 했던 거고 시간적인 텀, 너는 고통받고 죽어야 돼. 너가 죽는 이유를 알아야 돼. 너 죽이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죽이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인 거죠. 즉 비면식범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살해 도구라고 추측되고 있는 아령인데 저 아령이 닦인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 피가 묻고 무언가 손잡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저 아령에 지문이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요, 잡은 상태로 둔기를 치고 난 다음에 아령을 닦았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피가 쓸려 있거나 닦인 흔적으로 해서 뭔가 지웠겠지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장갑을 꼈을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들어왔다는 죽일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죠. 나 죽일 거야. 왜냐면 내 흔적을 안 남길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의 흔적입니다. 이 부분이 면밀하게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추측으로 말씀드리지만 만약 지문이 검출이 안 된 거라면 얘 조건인 거죠. 지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섬, 이곳은 뭔가 다시마, 미역 같은 걸 많이 하는, 즉 어업이 중심인 분들입니다. 손에 지문이 없는 사람, 즉 지문이 많이 지워진 사람에 대한 확률, 그런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한 가지 경우의 수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견된 시신은 상의를 벗고 있습니다. 근데요, 현장에서 발견됐던 옷을 조금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모습이 살짝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의입니다. 근데 이 상의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한 건 겉 외투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혈액이 묻습니다. 혈액이 묻어져 있었다라는 건 원래 입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상의를 하나 입고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잠바 같은 것도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의가 벗겨진 채 시신으로서 확인된 겁니다. 누가 벗겼을까요? 자발적으로? 이미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상태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벗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분명 범인이 옷을 벗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왜 벗겼을까요? 만약 옷을 벗겨서 가져갔거나 사라졌거나 하면 그곳에 자신의 흔적이 남을 확률이 있어서 라는 부분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문제인 거죠. 물론 저희들끼리의 추측입니다. 묻어있는 혈흔을 봤을 때는 아마도 씌었다, 피가 튀는 문제인 거죠. 이게
둔기로 사람을 폭행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양의 혈액이 튀게 됩니다. 그럼 자신에게도 혈액이 많이 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당시 시신이 발견된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러면 시신이 약간 굳어져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낮 12시 이전에 사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침 시간에 사망한 겁니다. 되게 환한 시간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문제가 되면 분명 옷이 피가 묻거나 얼굴 같은 데도 묻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무리수를 던졌다는 거죠. 혈액이 그렇게 묻어 있다는 건 옷을 들춰서 폭행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피가 튈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옷으로 덮어놓고 그대로 구탈해서 피가 묻은 게 아닐까에 대한 추측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타살, 자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둬봐야겠습니다. 당시에 경찰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는 100명 정도만 살고 있는 섬마을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면식범이라면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섬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발생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 섬을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주할 사람이 없다는 건 만약 면식범이고 범인이 이 안에 존재한다라는 조건 하에, 왜냐면 피도 묻었고 살인을 저질렀고 둔기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 흉기가 있었던 사람이 배를 타고 다시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섬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자, 미스터리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살의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과거에도 보고,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존재하는데, 둔기로 자신을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 대부분은 치명타 한두 번을 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근데 자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에 대한 방어은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폭행을 했으면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다는 거죠. 또한 사건의 현장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무언가 격투를 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뭐가 막 떨어지고 아니면 부셔지고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묘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살이다, 자살로서 그냥 혼자서 사망한 거다, 그 경우의 수를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살을 할 때는 어떻게 사망해야 될까요? 아마 둔기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서 사망한다라의 전제 조건이라면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둔기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아마 쳤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첫 번째, 천공이 뚫린 것, 그리고 다른 둔기로 맞은 거에 대한 흔적이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문 쪽 벽입니다. 벽 쪽에 혈액이 저렇게 튀었다라는 건 아마 망치로 자기가 둔기로 치면서 둔기가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묻었을 겁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서 말이죠. 거기까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쪽의 머리 위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혈액은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보여줍니다. 이건 뭘까요? 이 혈액은 어떤 느낌이냐면 딱 머리를 대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 머리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혈액이 뒤로 퍼졌고 누군가 여기를 내리 찍었을 때 피가 터지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서서 자기를 때리다가 다시 누워서 또 자기를 때렸다.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현장 사진에서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트입니다. 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이동의 혈흔이 보이고 있죠. 밀리는 흔적과 둥글게 떨어지는 혈액들, 어떤 차이일까요? 둥글게 떨어지는 혈액은 머리에서 그대로 낙하하는 혈액, 서서히 밀리면서 가는 건 이동의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즉 피를 흘리면서 매트 위를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 툭툭 떨어지는 혈액은 둥글게 길게 나오는 건 밀면서 지나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왜 발자국이 없냐면 이겁니다. 발견된 CC는 분명히 발에 많은 양의 혈액이 묻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발자국이 없었다는 건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사건 현장은 혼자서 자해를 하면서 이동하고 다녔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했고 일어서지 못하게 했고 발에 묻은 혈액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길게 찍히는 정도, 즉 기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가격을 하게 됐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해라고 얘기하는 것, 즉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장이 맞지가 않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보이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러면 왜 방어운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그리고 왜 사건 현장에 어떠한 기록도 안 남았을까? 늘 오는 사람, 집에 대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집에서 흔적이 나와도, 머리카락이 나와도, 지문이 나와도 전혀 의심받지 않는 사람, 마을의 이장이었으며 이 집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술을 자주 마시러 갔었다. 즉 누가 봐도 면식범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방문 쪽에서 기습을 한 뒤 서서히 이동하는 그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아령으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범인은 힘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즉 치명상을 한 번에 입힐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 번 공격을 하고 여러 번 폭행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했던 사람, 80세 노인뿐이셨습니다. 만약 건장한 30, 40대의 사람이 아령을 들고 가격했다면 치명상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수차례 공격을 당했을 때 사망했습니다. 아마 공격한 사람도 그렇게 힘에 대한 위치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상처가 궁금했던 거죠. 찔린 상처 같은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걸까? 집에서 확인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마당 쪽이었는데 이겁니다. 이게 굴을 채취할 때 쓰는 건데 어업을 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만한 바로 조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 조새가 여기가 섬마을이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구멍이 천공의 부분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군가가 조새 같은 흉기를 들고 장갑을 꼈거나 끼지 않았거나 어쨌든 이 현장으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 족적이 남지 않았다라는 건 예를 들자면 비닐봉지 같은 걸 발에 썼거나 혹은 양말을 신고 들어갔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한 상태로 들어간 뒤 그 안에서 폭행을 이루고 그리고 안에서 이 공격이라기보단 날카로운 얘기로 공격보다 기습할 수 있는 어떤 둔기 같은 물체로 서서히 폭행을 하며 들어갔던 게 아닐까. 즉 계획살인의 확률인 거죠. 원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서서히 범인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김씨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해 봤는데 회관에 오전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날에 했던 얘기인데 나 내일 오전에 아침 일찍 읍사무소 들렸다가 갈게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읍사무소를 들렸다가 온다라고 했던 사람이 오후 4시가 되도록 오지 않아서 당시 목격자가 가봤던 상황인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오전에 읍사무소를 갔는지 확인해봤지만 읍사무소에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9시 이전에 이미 사고가 터졌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인에 대한 모습이 윤곽이 많이 잡혔을 겁니다. 절대로 자살 아닙니다. 외부인의 소행일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범인은 이 섬 안에 있을 확률이 높고 이 섬 자체는 관광 목적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 일을 하는 어업에 대한 목적인 거죠.
그리고 범인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늘 흔적이 있어도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 침입에 대한 흔적이 아예 없고 격투의 흔적이 없는 사람. 면식범입니다. 용의자로 제일 먼저 올라왔던 건 바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당시 이곳이 바다일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 최대 다시마 생산지라서 5월 정도가 되면 다시마 철입니다. 일손이 부족해 수백 명의 외국인 인력들이 투입이 됐던 거죠. 당시에는 약 3,4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1년을 총칭하면. 하지만 당시의 외국인은 딱 3, 4명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지만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이 되질 않아서 그냥 패스가 됩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조사를 했던 거죠. 용의자 두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굉장히 이상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백모 씨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새벽 오전 5시 54분 전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를 하고 있는 백 씨였습니다. 근데 이 백 씨가 무언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통화한 거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에 저 통화한 적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말이죠.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 대한 번복이 됩니다. 아, 맞아요. 통화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통화 내용을 물어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때 아침에 맞아, 김씨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가 호박 모종을 갖고 있는데 3개가 있다. 그 중에 2개를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였다 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자신에게 호박 모가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라 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라고 얘기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 집을 가서 그리고 그 모종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집에 가서 누가 목격한 게 있냐라는 질문에 그냥 들어가서 집에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현관을 들어가서 사이드 쪽에 있는 호박모 3개 중 2개를 가지고 그냥 집에 왔다.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른다. 그냥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던 거 정도였다. 대문은 원래 열려 있었다. 현관 쪽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모순점이 사실 존재합니다. 뭐냐면 분명 김씨가 전화를 했을 때 호박 모종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12시 들어갔을 때 집에 있어 라고 물어봤고 답변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호박 모종이 있는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집이니까 대문을 들어가서 정문에 있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오른쪽을 통해서 쭉 길게 나와 있는 길 끝에 모서리 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모종을 가져가고 가져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개? 어딨는데?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호박 모종이 있다라고 아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호박 모종인지를 바로 안 것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3개가 있는데 2개를 가져왔다라는 것도 신기합니다. 몇 개를 가져갈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자기는 그냥 가지고 왔다 라고만 이야기했던 거죠. 실제로 호박 모종을 가지고 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지고 가게 한 건지 아니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온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전화를 먼저 그쪽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거짓말입니다. 전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합니다. 지금 이 핸드폰은 피해자 김씨의 핸드폰 내역입니다. 진술했던 5시 54분 전, 3분 전이었던 5시 51분쯤 백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고 통화를 끝내놓고 난 뒤 54분에 전화를 다시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호박 모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기는 통화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찰들도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왜 이상했냐면 통화에 대한 부분도 거짓말인데 초기에 사건에 대한 자신의 알리바이의 행적을 알기 위해 진술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통화하고 나서 고추밭에 가서 농약을 뿌렸고 그 다음엔 공공근로를 갔고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오후 내내 손주랑 놀았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고추밭에 농약을 뿌린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손주가 그날 아파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이 20년 전에 일하다 돌에 맞았고 좀 장애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좀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져서 늘 개보린을 먹고 청심환을 먹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까 말이 좀 오락가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아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아플 수 있죠. 자기가 아파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 라고 얘기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형사분이 왜 그랬냐라고 질문을 줬을 때 내가 그때 당시 사건 기억을 잘 못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그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유일하게 거부한 남자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고 함께 조사실까지 갔지만 이 남자 백심환은 조사실 앞에서 머리가 아프고 난 혈압약을 먹는다 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현재까지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정황을 봤을 땐 타살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이며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무언가 원한 관계 같은 사망, 즉 면식범의 소행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평상시에 되게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왜?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이장의 역할을 했다는 게 어쩌면 뭔가 알지 모를 일종의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 사건이 의심을 받고 있고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이곳은 누가 범인 같다, 누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들 혈연,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 꽁꽁 묻어있는,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서로 믿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즉 누가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현재 이곳에선 이 사건을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현장지에서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그 사망에 대한 범인을 지금까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숨기고 누가 숨겨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의 범인, 미제 사건이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인으로 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 족적이 안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죠. 저희는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 이미 다 훼손된 상태예요. 그 안에 발자국이 있든 뭐하든 이미 안은 다 현장이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 사이에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도 얘기하지만 아마 마을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는 있을 거다. 누구다라고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아는 사람인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쉬쉬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목격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목격자나 아니면 좀 사건에서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안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맞나?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잘못 본 거 아닌가? 괜히 또 얘기했다가 좀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막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해요. 목격자의 심리상. 그러니까 내가 본 게 100%안 맞을 수도 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엄한 사람이 체포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내가 본 거 말고도 뭐 아니겠지. 내가 그때 본 게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목격자로서 나서는 경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의심은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말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니까. 누가 좀 이상해.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알고서 지내는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목을 든 대로 밀실이에요. 섬이지만 왜 밀실이냐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갇혀 있는 공간이고 아직도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범인인 거죠.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거죠. 상황 자체를 보면 목격된 게 있었어요. 이거 이제 뒷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시아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당시에 그 마을 안에 CCTV가 없었는데 CCTV가 하나 확인이 됐어요. 되게 먼 이제 신협 건물에 있는 CCTV가 피해자 집 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런 물체가 그 집 앞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뭔가 하얀색 물체거든요. 그거밖에 확인이 안 돼요. 흰색의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물체만 그 앞에서 서성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목격한 군인도 있어요. 당시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했던 군인이 당시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에 가신 어르신이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서 그 대문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김씨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최면술을 해봤더니 최면술로 봤을 때 누군지는 확인이 안 돼요. 얼굴을 못 봤고 하얀 모자를 썼다라는 진술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오염된 게 아니에요. 이 둘의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전 8시쯤 일이 터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전 8시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8시 이후에 9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일상적인 도시 사람들한테 8시, 9시, 10시 이런 시간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여기 섬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화한 새벽 6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에 바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사람들이 조금 없는, 좀 한가한 시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업을 안 할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어업을 안 나가도 되는 사람. 그리고 집이 가까운 사람. 피가 묻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왜 분명히 피가 묻었을 거야. 많이. 어떻게 피가 안 묻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혈액이 튀었다면 피가 분명히 많이 묻었을 텐데 그 혈액에 대한 걸 감추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회관, 마을 회관에도 없었던 사람. 그러면 어업을 하지 않고 마을 회관에도 없는 사람, 집과 가까운 사람, 가게 하는 사람. 가게 하는 사람은 언제 가장 한가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적인 걸 봤을 때 마을의 루틴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냥 이거 여러분 다 매피셜이에요.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귀가 잘 안 들린다. 좀 크게 얘기해달라. 이 귀가 잘 안 들린다라는 얘기가 뭐가 조금 있는 거냐면 현장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의 소리에 대한 부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고 훨씬 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누구보다 더 잘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뭐 형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안에서 다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안 들리거든. 근데 뭐라고 진술하냐면 안에 사람이 없었다, 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다, 귀 안 들린다면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면 소리가 안 들릴 가능성이 높죠. 80대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크게 소리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거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끼리 이제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귀가 안 들려서 크게 얘기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형님 일수라고 들어가서 대답이 없어서 그냥 바로 마당 올라가 현관문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가서 모종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진술의 앞뒤가 맞는, 밸런스가 맞는 얘기일까? 라는 얘기예요.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 의심이에요, 의심.